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어준과 김민석이가 또다시 충돌을 했습니다. 김어준이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말이죠. 김민석이가 이재명 순방 중에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제대로 대책 기회도 없었고 챙기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했더니 김민석이가 무슨 소리냐, 매일 대책 회의를 했다면서 자료까지 공개하면서 반박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 정도면 말이죠, 세게 묻는 거죠. 총리실이 뭐 언론으로부터 비판받는 거야 늘 있는 일이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넘어갈 텐데 완전히 그 발끈하고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자신을 폄훼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반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관련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완전히 저 좌파 유튜버라고 볼 수 있는 김어준이가 이재명의 순방 기간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대책회의가 없다 라면서 국정 공백을 지적하니까 국무총리실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어준이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국 증시가 중동 사태 여파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순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 회의를 통해 안심하시는 기회도 없다 보니 그런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증폭시켰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대책회의가 없고 뉴스도 없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 라면서 이재명이 없는 기간 동안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겁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님 안 계시는 동안 중동 상황을 챙기는 긴장감이 만만치 않았다 라고 적었고요. 총리실에서도 예정이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순방 중 정부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부터 매일 3월 1일, 2일, 3일, 4일 비상점검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재국민 보호, 안보 대비태세, 경제 영향 최소화, 국민 불안, 동요 방지 등을 위한 관계부처 총력 대응을 점검하고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했다 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총리실은 또 국무회의 3월 3일을 개최해서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집중 점검 논의했다. 3월 3일 날은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제 공관장 회의를 3월 3일 날 또 개최하는 등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중동 상황을 대응해 왔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은 페북에 쓰고 총리실에서는 또 보도자료를 내고 그래서 총리실에서 어떤 그런 회의를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김민석 본인과 총리실이 총동원돼서 김어준 방어에 나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어준이가 한마디 하면 말이죠, 이렇게 김민석과 총리실이 발끈해 가지고서 또 공개 반박을 하는 일이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이죠, 물론 이 김어준이가 친청이고 그리고 친문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뭔가 김어준이는 김민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김민석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얽힌 그런 악연 이런 것들도 아마 김어준이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김민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또 김민욱이가 김민석의 형으로서 촛불 행동을 이끌고 있는데요. 김어준과 김민석의 형 김민웅 사이에도 상당히 갈등 요소가 들어있지 않는가. 내지는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간에 서로 이 모래알처럼 얽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총리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실물 경제, 에너지, 금융시장, 중동 동향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왔고 외교부 2차관과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재국민 보호를 위한 상황점검회의도 개최를 했는데 2월 28일, 3월 1일, 2일, 4일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차질 없이 점검하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또 반박합니다. 총리실의 반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상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다. 각 언론사는 정부 활동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가 국민에게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다는 점에 유념해서 국익과 사실에 기반해서 보도를 해달라. 사실은 언론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김어준 뉴스공장을 정면으로 타겟팅하고 있는 거죠. 자, 김민석과 김어준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총리실은 지난해 말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어준 씨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꽃의 조사에 김민석을 서울시장 후보에 계속해서 포함시킨 바 있고요. 당시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천회 대표와 가까운 김어준이가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김민석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자, 지금 말이죠. 재미난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정청래는 다시 당대표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당대표가 지금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도 시킬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당대표 또 거대 의석을 가진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는 지금 사실상 대통령 다음에 2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정청래가 노리고 있는데 이재명으로서는 정청래한테 맡겨두는 것이 계속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 여기 이제 당대표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김민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김민석을 서울시장으로 안 내보내고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민석이 서울시장 쪽으로 끼웃거렸던 건 사실인데 이제 그 생각을 접었을 때 이제 당대표로 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김어준이는 자꾸 김민석이를 서울시장 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죠. 거기 가서 오세훈이한테 해가지고 떨어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을 아웃시키려고 했는데 김민석이는 어쨌든 지금 안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송영길 변수인데요. 송영길이 갑자기 그냥 너무나 빨리 살아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이제 당대표를 노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송영길도 당대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민석과 송영길의 또 경쟁 구도가 생겼는데 또 그러니까 이재명은 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송영길을 국무총리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계양 의뢰는 김남준, 자기 측근인 김남준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김민석이는 당대표 나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송영길을 갖다가 국무총리 시키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뭔가 이 지금 정리를 하려는 그런 어떤 구도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재명이는 아무래도 김민석이를 당대표 시키는 걸 원할 거예요. 근데 김민석이 아니라면 송영길도 차선책으로 괜찮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정청래가 그걸 순순히 그렇게 내주겠습니까? 더구나 정청래를 밀고 있는 친문그룹, 그 다음에 또 김어준, 여기도 세력이 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당대표를 놓고서 엄청난 이런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거의 전초전이 바로 이 김어준과 김민석의 계속되는 이 갈등 관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김어준이가 김민석이가 뭘 했다는 걸 전혀 몰라서 그렇게 보도를 했을 리는 없거든요. 김어준이는 김민석을 어쨌든 계속 까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또 김어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을 하면서 갈등 관계가 폭발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것이 뻥 터져가지고서 둘 다 그야말로 어부질이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옥입니다.